명 여자 7명이 있어. 남자 5명, 여자 7명을 6명씩 2개의 조로 나눌 거래. 그때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 근데 여사건으로 어떻게 출발했었대? 그냥 완전 노가다로 음. 총 12명이니까 네. 1, 6, 2, 5, 3, 4 이런 식으로 네네. 한 다음에 그 남자는 그냥 한 조에 몰아 넣는다 생각을 하고 네. 7명을 다시 이렇게 다 또 주고 나오는 그렇지. 이 정기 보고 나와요. 근데 네.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풀어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줘야 돼?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빼버리면 되지. 어떤 거? 한 조에 모든 남학생이 다 들어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 그치? 자, 그럼 전체를 어떻게 할래? 왜 1, 5, 2, 6 하고서 왜 1, 5, 2, 4 왜 나눠? 그냥 전체로 가면 되잖아. 남자 5과 여자 7 합해서 그냥 총 몇 명? 총 12명이 있어. 그 녀석을 가지고 6명짜리 6명짜리 2개로 분할하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야? 12C 6에 6C 6에 2팩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해버리면 돼? 한 조에 남학생들 몰빵하는 경우 빼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자 5은 어서 와. 남자 5은 한 조에 그냥 몰빵으로 집어넣었으니 그 조에는 몇 명만 추가하면 돼. 여자애들 7명 중에 1명 추가하면 되고 남아있는 여자애들은 자동으로 다른 조 배열. 끝. 계산은 끝나는데요. 그렇지. 전체를 너무 복잡하게 잡았지. 자, 6번으로 가봅시다. 감독이 3명이 있고요. 선수가 5명이 있어요. 총 몇 명? 8명이 있어. 그 8명을 가지고 4명씩 2팀으로 나눌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각 팀에 적어도 1명이 감독. 그러면 뭐 하면 돼? 이번에도 적어도라는 말을 봤으니까 전체에서 빼버리자. 어떤 거? 한 팀에 모든 감독 다 포함. 맞죠? 그럼 뭐야? 전체는 그냥 감독, 선수 나누지 말고 그냥 전체 8명. 전체 8명을 가지고 몇 명으로? 그냥 4명, 4명으로 분리한다 라고만 생각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명 중에 3명 고르고 남아있는 4명을 그대로 고르고 인원이 똑같은 게 2팀이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거기서 한 팀에 모두 다 감독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하면 돼? 한 팀에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독 3명 넣은 거니까 선수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을 골라서 감독팀에 넣고 남은 선수 4명은 그냥 다른 팀에 넣자. 계산은 끝나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10번으로 가보자. 어느 건축 설계사가 아래 그림 같은 계단을 설치를 하고 싶대. 자, 가로의 길이 얼마? 10m. 세로의 길이 얼마? 6m. 그렇게 A, 뭐 B 점이 왜 잡혀 있지? 그때 한 단의 높이는 1m, 야 1m짜리 계단이라는 게 존재하나? 1m 계단 너네 올라갈 수 있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지? 어쨌든 뭐 한 단의 높이는 100cm, 즉 1m로 잡고 싶고 그 다음에 각 단의 높이는 전부 다 똑같이 다 1m로 통일을 해달래요. 그 다음에 한 단의 폭은 100cm, 즉 1m의 배수. 우리는 그냥 자연수로 잡아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최대 2가지 종류의 단을 사용을 하겠대. 자, 그럼 일단 6m니까 총 몇 단? 6개의 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거고 각 단별로 길이는 이만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 자연수여야 한대. 그 녀석 더해서 몇 10m를 만들어줘야 돼. 맞지요? 근데 그 길이들이 얼마? 몇 종류? 2종류만 사용하래. 예를 들어서 1m와 2m짜리만 사용한다든지 2m와 3m 또는 뭐 2m와 4m 이런 식으로 2개씩만 사용을 하래. 2m 여러 개, 뭐 3m 여러 개 해서 10m 만들고 높이는 6m니까 6단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뭐뭐 있을까? 이거를 뭐라고 했지? 폭이라고 했지? 폭을 6개를 할 거야. 그 6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1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두 종류를 6개만 더해보자. 뭐뭐 있어? 1111에 5 하나 있지. 됐죠? 최대 2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종류는 딱 2개만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보자. 1과 2만 사용하는 거 또는 뭐 1과 4만 사용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 11111 5에다가 두 종류니까 어떻게 갈 수 있지? 1, 1, 2, 2,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 2, 2도 있다, 그치? 두 종류를 반드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넘어가네. 최대 2가지. 그러네. 한 종류로만 할 수는 없네. 그치? 또 있냐? 다시 이렇게 2가지 저거 야, 이 2가지는 아니지. 이제 뭐 해줘야 돼? 순서는 배열해야지. 순서는 배열해야죠. 맞죠? 네, 순서까지는 배열해줘야지. 이거 말고 또 있나, 근데? 폭을 두 종류로만 더해서 6개 더해서 10이 되도록 하는 방법 또 있냐? 1111. 그러네. 1, 1, 1, 1, 3, 3. 그렇지. 똑똑하구만. 또. 더 없다, 그치? 요게 다겠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순서 배열하는 거로 가보자. 얘는 뭐야? 1m짜리 5개랑 폭 1m짜리 5개랑 5m짜리 하나만 배열합니다. 그럼 뭐만 결정하면 돼? 5m짜리를 몇 번째에 넣어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그 다음, 여기서는 6개의 단이 있어. 그 중에 폭을 1m로 할 거 2개만 골라주면 되겠네. 얼마예요? 15개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6개의 단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거기는 3m짜리 쓰고 나머지는 1m를 배열합시다. 얘도 15개 나오겠네요. 답은 얼마예요? 36이겠네? 답 맞냐? 10번? 그 다음 18번 가보자. 일, 2, 3, 4. 응? 자, 이런 식으로 8개의 빈칸이 놓여 있고요. 이 빈칸에 2의 1승부터 2의 8승까지 8개의 수를 하나씩 써 넣을 거야. 그때 1열에 들어가는 수의 합, 2열에 들어가는 수의 합, 3열에 들어가는 수의 합, 4열에 들어가는 수의 합을 각각 A1, A2, A3, A4라고 할 때 무조건 뭐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세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자. 물론 제일 작은 곳에 제일 작은 거 2개만 써넣어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는 3승, 4승, 그 다음에는 5승, 6승, 그 다음에는 7승, 8승 넣어주면 돼. 근데 이거 말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도 오른쪽이 더 크니 작니? 더 크죠? 맞죠? 그러면 2의 8승을 왼쪽으로 옮겨버리는 순간 여기 아무리 큰 걸 주더라도 7승이 들어가고 여기에 8승이 들어가고 여기 제일 작은 2를 쓴다고 하더라도 얘보다 얘가 커져 작아져. 2의 8승만 보면은 256입니다. 2 더해주면은 258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128에다가 제일 큰 거 2개 더한 거지. 그래 봐야 요거밖에 안 돼. 얘보다 작아 커. 크지 못하지. 그럼 2의 8승은 무조건 뭐 해야 되겠네? 가장 큰 곳 어딘가에 넣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놈들에는 이런 녀석들도 너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같은 것들은 요런 데 들어가도 돼, 안 돼?
제일 작은 거 뭐 2의 2승과 2의 3승을 넣어주고 여기는 좀 많이 큰 걸 넣어주고 여기는 되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뭔가 고정되는 수가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몇 개의 세트들로 정해졌다. 그러면 전부 다 뭐 하면 돼? 위아래 자리 바꾸기, 위아래 자리 바꾸기, 위아래 자리 바꾸기, 위아래 자리 바꾸기. 그래서 얼마? 2의 4승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니?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하자? 여기서 2의 8승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이 혹시 좀 순서가 고정되거나 그런 녀석들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한번 좀만 고민을 해보자. 2의 1승, 2승, 3승, 4승에서 2의 8승까지의 합에다가 뭐를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무조건 커질까? 그것만 좀 고민을 해보자. 반드시 좀 고정되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찾아가 봅시다. 도형 이동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쵸? 하나는 누구를 이동하는 것? 평행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대칭 이동하는 것. 크게 공식을, 기초 공식만 얘기를 하면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각각 점을 이동할 거냐, 도형을 이동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 자, 첫 번째 가보자. 예를 들어서 몇 콤마 몇이 있다? A, B라는 점이 있어. 그 점을 누구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해보자. A만큼 이동하자. 처음에 A, B라고 하지 말고 X, Y라고 할게요. 자, 봐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은 점의 좌표는 어디로 갈 거야? X 플러스 A에다가 Y가 될 거다. 그치? 두 번째. X, Y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Y의 좌표만 B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동시에 이동을 해버리면 각각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를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야. 점의 이동은 굉장히 심플하지. 뭐 X, Y라는 점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을 해볼 건데 참고로 대칭 이동에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원점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Y는 X 대칭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지. 뭐 조그마한 글씨로 옆에 따로 나와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누구?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가보자. 재현아. X, Y라는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누구의 좌표를 부호 바꾸라 그랬어요? Y요. Y축 대칭이면은 누구의 부호요?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Y를 원점 대칭하면 뭐 하라 그래? 둘 다 부호 바꿔주세요라고 하지. 왜 빨간색으로 썼지?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 뭐 해주면 돼? 위치, 자리를 둘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하라 그래? 안 배웠나?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기억하세요. 얘는 원점 대칭을 하면서 동시에 Y는 X 대칭, 즉 XY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알았죠?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만 이동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도형을 이동할 거잖아. 그래서 도형을 가보자. 누구? fx, y는 0 이라는 도형이 있어. 얘를 뭐 해보도록 하자.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할 때 동시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도 이동을 해볼게. 그러면 각각 도형은 뭐가 돼요? f는 똑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식이 살짝 바뀌게 된다. 그치? 자, 가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도형은 어떻게 너희들이 사용을 해주면 돼? X 대신에 누구를 쓰라고 해? 산수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할 거야. X 대신에 누구를 사용하죠? 까먹으셨구만. 형진아? X-A. Y는 그대로고요. 두 번째.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을 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켜 봅시다. 도형은 뭐라고 써주게 돼요?
x는 그대로 가고 y만 y-b로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누구 있어? 원의 방정식이 있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원음방을 쓰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으로 옮겨졌다? 만약에 a, b로 옮겨졌다. 그 말은 뭐야? 중심의 좌표가 0,0 원점에서 x축의 방향을 a만큼 y축의 방향을 b만큼 이동시켜 준 거잖아. 그때 원방의 방정식을 먼저 배웠지.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요. 는 r제곱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지금 이동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동이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지금 뭐만 봐? x라는 문자 대신에 들어간 녀석을 한번 봐. 누가 들어가 있어? x-a를 넣어준 거잖아. 두 번째, y 대신에 뭘 넣어주고 있는 거야? y는 마이너스 b를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도형에서 뭐 해줘? x 자리에다가 이동된 만큼을 이용해서 x-a 또는 y 대신에 y-b를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의 이동이랑 y축 방향으로의 평의 이동을 동시에 진행을 해버립시다. 그래도 뭐가 돼요?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써주고 나머지 식들은 그대로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의 이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겠어? 점의 이동에서는 이동된 만큼 그대로 더해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도형에서는 뭐 한다? 이동된 만큼 뭐 한다? 도형 이동에서는 x 대신에 x-a를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만 바꿔주는 것 뿐이지. 그럼 여기서 왜 -a를 써? 왜 -b를 써? 왜 부호를 반대로 써? 이것까지 배운 사람이 있어? 또는 기억하는 사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잘 없나? 자, 그거 조금 이따가 여기 있는 내용이랑 같이 하도록 할게. 자, 일단은 공식 점검합시다.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을 대칭 이동 해보도록 합시다. 도형의 이동은 대칭 이동 되게 쉽지. 그치? 위에 거랑 똑같거든. x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뭐가 되는 거죠? 누구의 부호를 바꿔주기? y의 부호를 바꿔주기. 점과 도형 동일합니다.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 y는 x 대칭이면 f y, x 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y는 -x 대칭이면 xy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도형의 방정식, 그 방정식 안에서.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만 딱 설명을 하고 갈게. 지금 너네가 도형의 이동을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식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다 외웠는지 한번 점검 정도만 할 뿐이지 지금 요거를 외워보자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그림 그려서 자, 이거 이동해봐봐. 원점 대칭 이동했더니 어떻게 되지? 둘 다 부호가 바뀐다. 그치? 뭐 외워야 돼? 이게 아니잖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요걸 가지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지 그것만 좀 짚어주면서 유형 설명 위주로 들어갈게요. 자, 어쨌든 일단 요거는 공식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 얘기만 한번 해볼게. 너네가 수학상에서 요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수학상에서 아마 고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봤었을 거야. 어떤 거? 문제다. 한번 봐봐. 기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 2차 방정식이라고 내가 단원의 명만 얘기했지. 실제로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방정식이라고 해. 요거 때문에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뭐 문제에 fx가 2차 방정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어떻게 다 푸냐면 최고차의 계속 모르니까 a로 해놓고 두분의 합해서 요렇게만 해놓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합이 4라고 하니까 얘를 전개를 하는 거야. 뭐야 그 다음에.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아 얘가 4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려서 식을 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하게? 이걸 쓴다. 그래서 뭐? x 대신에 2x-1을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요렇게 식을 똑같이 세운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분명히 있을걸. 요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학교생들이 가끔 이렇게 하시는 쌤들이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 중학교 거야. 중학교 때 이 녀석의 두근을 1과 3이라고 할 때라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 녀석의 근을 모두 구해봐 이러거든. 그게 중학교 문제거든. 다시 만약에 두근을 1과 3이라고 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딱 보자마자 1과 2 나와야 된다. 알았지? 근데 여기에서 두근이 1과 3이라고 주어지다 보니까 중학교 때 뭐라고 너희가 배웠냐면 자 봐 fx라는 것은 최고차익에서는 모르겠지만 1과 3이 근으로 나온다는 것은 x-1과 x-3에서 나온 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를 뾰로롱 해준 다음에 그 전개한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어봐? 2x-를 넣어봐. 그러면서 a의 2x-1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4a의 2x-1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바로 중학교 문제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로 마지막에 다시 묶은 다음에 다시 또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게 고등부가 될 거고 거기서 근의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는 게 중학교 문제풀이가 됐겠지. 그게 너희들 몸의 습관으로 배다 보니까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풀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 잘 봐. 얘는 결국 얘도 뭐야? f는 0이고 얘도 결국 f는 0이야. 똑같은 식이에요. 속에 있는 게 달라져 있을 뿐이지 결국은 f는 0이라는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들아 ft는 0 같은 문제 안에서 ft는 0의 근을 찾아봐 라고 해도 t는 얼마겠어? 1 아니냐? f 안에 대문자 a가 들어간 다음에 그게 0이에요. 대문자 a는 얼마게? 라고 물어봐도 a는 뭐겠어? 1 아니겠니? 그러면 f 안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이 들어가더라도 얘가 0 되고 싶으면 그 녀석의 값이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뿐이야? x-1이라는 식, 뭐 2x라는 식, x제곱이라는 식, 2x-1이라는 식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두근이 뭐야? 몰라.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알파와 베타면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라는 거는 뭔데? 정확하게는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두근도 x를 한번 구해볼래? 이 얘기가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안에서 뭐라고 해놨어? f 안에서 2x-1이 알파요. x는 얼만데?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2요. 2x-1이 베타요. x는 얼만데? 베타 플러스 1 나누기 2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너네가? 따라서 x는 뭐가 나온다?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2랑 베타 플러스 1 나누기 2가 나오니까 뭐 해보고 싶어? 합을 구해보고 싶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준 거잖아. 그럼 답은 얼마? 3 하고 나와야지. fx의 식을 절대로 세우지 마세요. 결국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2차 방정식을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도 f는 0이고 여기서도 f는 0이기 때문에 f 속에 들어가는 건 일치하면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도형 이동도. 그럼 잘 봐. 처음에 좌표방을 하지 말자. 처음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어떠한 점 x1, y1이 있는 거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도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는 상황이야? fx1, y1는 0입니다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뭐 해보도록 할까?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도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식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거기서 요 점도 이동됐겠지. 요 점이 이동을 했겠지. 얼마만큼 이동했겠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이동한 점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데? x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는 점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점이 어디에 있어요? 빨간 색깔 도형 위에 있거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자리에 집어넣고 y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뭐 해야 돼? 당연히 성립해야 돼. 성립한다는 건 뭐야? 결국 얘도 f는 0이고 얘도 f는 0이라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x1과 y1이 들어가야 돼. 다시 여기에 통째로 들어가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x1이 돼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y1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x 자리에 뭐 넣을 건데? x1 플러스 a를 넣을 건데 들어갔을 때 x1이 만들어져야 돼. 즉 여기는 a 어떻게 돼야 돼? 없애야 되지. 그래서 x에서 a를 없애야만 x 자리에 x1 플러스 a를 넣어주면 뒤에 마이너스 a와 만나서 사라지면서 x1만 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냥 y만 있다면 넣어주면 y1 플러스 b지. 그게 성립하는지는 몰라. 우리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 거는 y1이 들어갔을 때 0 된다가 성립하는 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가 y 자리에 들어갔을 때 y1이 나오면서 성립하기 위해서 b를 없앨 수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뭐 한 거야? 이동 후에 도형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설명을 해요. 요것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도형의 이동을 어떻게 주더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맞춰. 근데 뭐 굳이 그것까지 보통 설명을 잘 안 하시지. 지금 들어만 봐도 봐. 어때? 막 확 와닿니? 쉽게 이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가 되니? 되는 학생들이 있고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거 설명하지 않고 보통 뭐 하라고 해? 외우라고 하시지. 어쨌든 너희들은 잘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 가지고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잡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자, 문제 한번 쓱 풀어보도록 합시다. 야, 오늘 너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벌써 50분이 넘었어야. 왜 이렇게 다 늦은 거야, 하나같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나는 오늘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이런 녀석들은 너네들이 이제 풀어주도록 하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을 가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 먼저 하나만 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1341번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내가 해버릴게. 1341번입니다. 어때? y는 3x-5라는 도형이 있었어. 그치? 요 도형을 뭐 해보겠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이동을 했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 2a만큼 이동을 했대. 그래서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y 대신 y-a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x 자리에만 뭐 해주면 돼? x-a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됐죠? 이제 뭐 합시다? 식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때? y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전개하면서 2a 넘어가주면은 3x에 넘어왔으니까 -a-5가 됐어. 근데 그 직선이 뭐랑 일치하게 된대? y는 3x-10과 일치하게 된대. 그래가지고 a는 얼마예요? 5입니다. 하고 끝내면 되잖아. 그래서 직선의 이동 같은 쉬운 도형들은 어때? 그냥 얘네 따라가면 돼요. 근데 너네 알고 있니? 직선은 도형의 이동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포물선, 원, 여기 말하는 포물선은 이차함수랑 똑같아. 이차함수나 포물선 또는 원과 같은 좀 독특한 도형들은 도형의 이동으로 분명히 물어보지만 실제로 풀 때는 도형의 이동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뭐만 생각해버리면 돼? 점의 이동으로 가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보자. 직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도형? 원이라는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때 1348번입니다. 원방이 있어요. x-a, y-b.
중심의 좌표 알 수 있네. 어쨌든 요런 원방이 있었어. 얘를 뭐 해보겠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합니다.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대요?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가 다 된대. 일치한대요. 그때 ABC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풀 거냐고 너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 X 대신에 뭐 쓰자? X 플러스 4 써야지. 마이너스 N 그대로 붙여놓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써야지. 마이너스 B는 그대로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이 원이 뭐랑 일치합니다.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3이다랑 일치한대요. 그렇게 해서 A, B, C가 각각 4와 1과 2라고 찾을래? 이거 아니다 얘들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물론 요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도 오래 안 걸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풀이가 있어. 분명히 너희들 학교 시험 공부잖아 지금은. 학교 내신은 이렇게 단순하게 안 준다고. 그래서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을 그냥 제공을 한다면 너희들은 누구로 풀지 말고 도형의 이동으로 풀지 말고 점의 이동으로 풀어주세요. 원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점 뭐가 있어? 중심의 좌표 있잖아. 그러면 중심의 좌표도 똑같이 이동되지 않겠냐? 도형이 이동할 때. 도형이 이만큼 이동하면 중심도 그만큼 이동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의 중심을 찾아봐. 얼마야? 0,0이요. 그러면 원래 A가 얼마였길래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더니 0이 나오니? 4였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중심의 Y좌표가 뭐였길래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리니까 0이 돼버리니? 원래는 1이었어요. 요게 나중에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의 이동은 뭐라고 생각하자? 중심이라는 점의 이동으로 생각해 주세요. 대신에 원은 평행 이동을 하거나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원의 사이즈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칭 이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원이 갑자기 넘어가면서 접혀? 그러지도 않아요. 원은 그대로 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 유지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유지돼야죠. 그래서 C는 2고요. 원의 이동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심의 이동, 중심이라는 점의 이동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 누구? 포물선도 있어. 포물선. 포물선도 이게 선생님들마다 사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근데 나는 포물선도 지금처럼 원처럼 풀어주세요. 원처럼 풀어달라는 얘기는 뭐야? 도형이동 좋아 싫어? 아이 싫어. 그럼 포물선 이차함수는 어떻게 이동할 건데? 대표적인 점 하나를 찾아서 그놈의 이동으로 생각하자. 그 대표적인 점에 이차함수에 무슨 점이 있어? 형진아.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점. 무슨 점? 꼭지점. 그래서 원의 이동은 원의 중심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서 점의 이동으로 푸는 것처럼 포물선의 이동도 뭐 해주세요?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는 훨씬 빨라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줄게. 알았지? 그래서 일단 뭐가 있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굳이 이런 베이직 문제, 대표 문제는 그렇게까지 풀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응용 문제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푸는 겁니다. 포물선의 이동을 만나면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뭐든을 떠나서 뭐로 들어가 주세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을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라서 점의 이동으로 풀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들어 놨어.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꼭지점의 x좌표 보자마자 구할 줄 아나? 함수야?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꼭지점의 x좌표 얼마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냐고. 오호라. 2분의 1이죠. 허허. 이거를 설명하게 되다니. 자.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나
축의 방정식에서 x는 블라블라나. 둘이 똑같지? 하나만 외워두면 돼. 그럼 보통 외우는 건 사실 축방. 축방 외우라고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하시잖아. 축방 공식이 얼마야, 재현아? 허허. 얘들아, 수학 공식은 어떻게 외워야 돼? 거의 자판기 속도만큼 외워주세요. 내가 톡 누르면 톡 튀어나와야지. 판별식이 뭐야? D는? 그렇지. 판별식은 오지게 많이 쓰니까 잘 외우지. 축방 안 쓴 지 좀 됐지. 그러다 보니까 왜 가물가물해지냐. 자,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아, 물론 고등학교 때 수학상에서 이차 함수를 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그러셨을걸. 축방 공식 또는 꼭지점 X좌표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라 그래, 외우지 말라 그래. 고등학교를 넘으면 외우지 말라고 그러실걸? 그치? 나도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알고는 있는 거랑 까먹는 거랑은 다르지. 안 쓰는 거랑은. 요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잘 안 써요.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 하원이었나? 겁나 쉬운 예시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즉 축방 얼마예요? x는? 그렇지.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지. 얘들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고 쳤을 때 누구? 요 놈이 0 되도록 하는 x를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창의 개수를 절반의 부호 반대 2로 나누면서 부호만 바꿔버리시면 되잖아요. 다시 갈까? 1창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다.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부호 반대, 플러스 2분의 1. 바로 나와야지.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중학교 때처럼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2분의 1 들어가면 0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든가. 그렇죠? 이거 수학상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찬수야? 네, 축방 꼭지점 x좌표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개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에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다? 보자마자 그렇지. 찬수 뭐? 꼭지점의 x좌표 얼마냐고. 내가 뭐 하라 그랬어? 1차항 계수를. 어허씨, 집중 안 하네 너 오늘. 뭐 하라 그랬어? 재현아 얼마야 x는? 1 나오지. 뭐 해야 되는데? 2로 나누고 부호 반대 이 자식아. 왜 그래? 자, 그러면 지금같이 쉬운 예시는 그렇다 치고 왜 저래? 요거면 뭐 할래? 축방 얼마요? 2분의 3 바로 나와야죠. 불필요한 계산은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요거는 뭐 할래? 이 정도 암산은 가능하죠? 그렇지. 4분의 3이지. 왜? 내가 절반의 부호 반대라고 하는 거는 뭐 하라고?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라고. 그래서 앞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그 녀석으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차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3에 절반이니까 4분의 3.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로.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 하고 바로 나와야지. 이 정도 함수는 가능하잖아, 이 안에서도. 2로 묶었다 마이너스 2분의 3 절반 하니까 4분의 3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알았지? 예. 이걸 이렇게 설명하다니. 자,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x는 2분의 1이에요. y좌표는 얼마예요? 넣어버리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뭐야? 똑같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x좌표는 그대로고 y축의 방향으로만 a만큼 이동하니까 a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지 않았을까? 맞나요?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 아까 원의 방정식에서는 반지름이 변하지 않듯이 포물선에서는 뭐가 바뀌면 안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1로 잡아놓고 꼭지점의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세요. 앞으로 만나는 복잡한 문제들은 이게 훨씬 수월합니다. 거기 안에다가 뭐 지나기? 2, 마이너스 4 지나기.
대입을 하러 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2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플러스 2죠? 그럼 A가 얼마여야 2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4예요? A는 마이너스 6이었어. 그렇게 답은 1번 하고 나오면 돼. 자, 다시. 그래서 포물선의 이동이나 원의 이동은 뭐로 풀자? 도형의 이동으로 풀지 마세요. 뭐로 풀어주세요? 점의 이동으로 풀어주세요. 원은 중심이라는 점, 반지름 바뀌지 않아. 이차함수 및 포물선은 무슨 점? 꼭지점. 최고차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 알았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내가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늦게 온 것도 있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초적인 유형을 다 뺀다 그랬지. 그래서 바로 쉬고 나서는 방금 내용 훅 넘어간다. 알았지? 중간에 기초적인 유형 다 넘어가고 실제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 도중에 나오는 것들은 너네가 숙제로 잘 풀어오고 나면 풀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거기 들어볼까? 자, 지금 시간 잠깐 드릴게요. 1389번 요거 하나 풀어볼래? 1389번입니다. 자, 갑시다. 일단 지금 내가 풀어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내가 이제 부르는 이름인데 평행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 배운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도형을 딱 주고 뭐 해보자? 이동을 여러 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처음에 제공되는 게 거의 항상 뭐예요? fx, y는 0이에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찾아가고 싶은 형태의 식을 항상 주겠지. 그 식은 너희가 시중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만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때? 대부분이 간단하기는 해. 근데 실제로 너네가 풀어볼 때 굉장히 여기서 함정 문제가 하나 등장하고 그거를 내가 좀 이따가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나 좀 보여줄게요. 일단은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이동을 시켜보면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를 찾으러 가야 될 거예요. 자, 가보자. 일단 여기 있는 도형에서 요놈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 숫자가 1, 2 더해지는 것들, 5가 바뀌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x, y의 자리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먼저 도형의 이동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100%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는 아닌데 너네들이 좀 이따가 내가 보여주는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거 하나. 누구부터 하자? 웬만하면은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세요. 평행이동을 먼저 해도 크게 상관없기는 해. 잘 찾아갈 수 있다면. 근데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보자. 뭐가 바뀌어 있어? 둘 다 x도 y도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있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안에서 끄집어 와야지. 어떤 이동이 두 개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는 거죠? 바로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뭐 해주세요?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뭐 하자? 이동을 시켜주자. 1과 2만 더해주면 됩니다. 도형의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일 거예요. 그때 얼마만큼씩 이동하는지는 조심해서 하나만 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을 뭐 해봐야지? x 앞에 개수 마이너스로 묶어서 x-1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y-2네. 아,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뭐가 바뀌어 있어? x 자리에 x-1이 들어갔고 y 자리에 y-2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치? 따라서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2만큼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 해주면 돼? 너희들은 실제로 여기 있는 도형을 뭐 해주시면 돼? 요 놈을 가지고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뭐 하러 가면 돼? 이동을 시켜주러 갔다. 그치? 먼저 뭐 하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러 갑시다. 어디에 있어요? 대충 요쯤 있어요. 두 번째, 이 녀석을 뭐 해주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주자. 지금 현재 이동된 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중심으로 하는 조그마한 원이었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 줄 거니까 중심이 어디로 갔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갔겠다. 그치? 거기에서 조그마한 원을 그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원 찾아보자. 어디에 있어요? 답은 1번. 요런 거 찾아가는 거지. 됐죠? 이런 거는 분명히 이 정도는 너희가 실수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여주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하원이 거기까지만 하고 가자. 요거는 어차피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 나왔다고 하면 거의 뭐 100% 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가봐요. 잠깐만요. 이동.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잠깐만. 원래는 이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었어. 아까처럼 fx, y는 0의 도형을 제공을 할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었고 fx, y는 0이나 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을 는 0이라는 도형을 이동한 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 지금 이 문제 한번 잠깐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너네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랑 조금 달라요. 아까는 이동한 마지막에 도형을 보여주면서 이동을 한번 해석해봐 였다면 이번에는 이동을 먼저 제공을 했다, 그치? 근데 너네들은 알고 있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특히 평행이동의 문제인데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다르지. 도형은 A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A로 들어가고 도형은 A만큼 이동하면 X-A가 들어갑니다. 부호가 반대거든. 그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답. 그냥 X 대신에 2y 쓴다. Y 대신에 1 플러스 X 써요. 그래서 눈영 해서 빵 틀려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손들어. 있을걸? 얘기는 안 하지만. 자, 처음에 갑니다. 제공을 하는 이동은 있잖아. 뒤에 눈영 붙었어? 없죠?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뭐예요? 점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형을 이동하러 갈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이동은 표현 방식이 좀 달라. 그래서 방금처럼 그냥 냅다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점의 이동, 제공된 점의 이동 x, 녀석을 최종적으로 2-y의 1 플러스 x로 움직이는 이동을 보면서 아까처럼 똑같아.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떤 이동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이동을 그대로 도형의 이동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해야 돼? x, y라는 점을 뭐 했어? 어떻게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지, 자리도 바뀌었지. 그럼 먼저 뭐부터 보자? y는 x 대칭 먼저 볼게. 자, 잘 봐. y, x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구의 부호 바뀌었어? 2-y. y의 부호 바뀌었지. 자, 재현아. 무슨 대칭 이동해줘야 돼? 뭔 소리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꿀 거예요. x는 그대로잖아. y만 부호 바꿔야지. 무슨 대칭?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y축 대칭이에요. 왜 얘들아? 내가 y의 부호를 바꾼다고 했는데 왜 y축 대칭이야? 그렇지. 점은 있잖아. 점은 무조건 얘가 x좌표다. 점은 무조건 얘가 y좌표야. 그래서 지금은 y의 부호 바꿨다고 내가 일부러 읽어줬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부호 바뀐 거야? x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y축 대칭 시켜서 뭐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y, x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자, 이제는 뭐 하면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만 하면 된다, 그치?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얘들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 하원아? 이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1만큼.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얘가 x좌표야. x좌표가 어떻게 됐어? 이만큼 커진 거잖아. 얘가 y좌표야. 점이잖아. 그래서 y좌표가 1만큼 커진 그거 하나 잘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애들 진짜 많이들 틀려왔거든. 지금 이게 강남권 기출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쉬워. 그리고 나서 도형이동을 볼 때 뭘 봐야 돼, 우리는? 얘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화살표. 식을 보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그대로 적용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출발, 누구에서부터? fx, y는 0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칭? y는 x 대칭 시켜주니까 뭐 해야 돼? x와 y의 자리를, 부호를 모두 다 미쳤나봐요. 자리 바꾼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y축 대칭입니다. 자, 그럼 y축 대칭 시켜봐.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누구의 부호 바꾸기?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 바꾸기. 그럼 식 어떻게 돼? 재현아? 땡. 왜 그래?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점은 콤마 앞에 게 x좌표, y좌표지만 도형은 문자 따라가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 바꾸는 건 맞아. 너네가 흔히 알고 있던 대로. 여기서 진짜 많이들 틀린다고. 1차, 해석할 때 거꾸로 해석하는 애들. 2차, 방금 설명해서 내가 강조하다 보니까 갑자기 y축 대칭인데 y의 부호 바꾸고 있어. 왜? 콤마 앞에 게 x라고 또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점과 도형을 이동을 할 때 기준을 잘 잡아. 뭘 봐야 된다고? 점은 무조건 뭐가 기준이다? 콤마 앞에 게 x고 콤마 뒤에 게 y좌표입니다. 하지만 도형은 뭐 기준이다? 진짜 문자를 바라보세요. 문자 기준으로 x가 x고 y가 y야. 알았죠?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짓자. 뭐 하자? 마지막 이동이 뭐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이동 뭐가 돼요? 결론.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y 대신에 y-1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놓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이니까 도형이지 x 기준이야. x 대신에 뭐? x-2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요런 것들 위주로 지금 이제 시험 대비 진행할 거라고. 오늘 도형의 이동부터 시작해서 집합, 명제 뭐 이런 것들 쭉 가면서 아까 이런 거는 지금 오늘은 지금 도형의 이동이 너무 옛날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자세하게 해봤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 너네가 시험에서 딱 만났을 때 실수하기 좋은 유형이라던가 그런 예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상 이동부터 집합해서 아마 대부분의 함수나 무리함수 그 사이에서 끊어질 거예요. 거기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려고. 알았죠? 하원이 여기까지 하자. 자, 다들 됐니? 요 문제 지금 이거 잘 정리해놔. 이게 유형 몇 번이었냐? 1300 몇 번 풀었지, 우리가? 89번. 그 유형에다가 이거 예시 좀 잘 써놔 주세요. 알았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도형의 이동은 사실 방금 같이 이동만 가지고 얘를 만드는 이동 여러 번 하는 거 반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이동들을 여러 번 반복해 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는 유형, 이런 이동에서 나오는 단독적인 유형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방 배웠잖아, 앞단원에서. 그리고 그 기말고사였지. 직선도 했잖아. 점도 했고. 거기서 나온 녀석들을 짬뽕시키는 문제 당연히 등장하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원이야, 원. 여기서 지금 뭐 대칭이동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의 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어서 어느 하나의 활용 문제를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너네 여기서 본 거 있네. 어느 단원에서? 원방이라는 단원에서 봤던 단어 한번 생각해봐. 뭐 있어? 원이 이동한 원으로 하자. 이동한 원의 넓이를 뭐 한다? 직선이 이등분한다. 이거 원방에서 배웠죠? 뭐였어? 형진아,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뭘 지나야 돼? 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 전국적인 공통인 것 같아. 중점과 중심을 왜 자꾸 반대로 읽지? 중점은요, 두 점 사이의 가운데 점이고, 중심은 원의 중심. 알았지? 즉, 원의 넓이 이등분은 뭐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아, 그러니까 뭐 하자? 처음에 어떤 원이 있었어. 처음에 원이 있었어. 얘를 어떠어떠한 이동을 해보겠대. 지금은 Y축 대칭이지. 어떠어떠한 이동을 했을 때 새로운 원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 원이 뭐 한다? 어느 직선에 의하여 뭐 하게 된다? 넓이가 이등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원의 넓이가 이등분하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이거는 이제 원방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거랑 이동을 짬뽕시킨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알았죠? 자, 그러면 풀어보자. 일단 대칭이동이든 평이동이든을 떠나서 원의 이동은 누구로 고민을 하라? 도형이동? 아닙니다. Y축 대칭이라 그래서 식에다가 X 부호 바꾸고 있지 마. 중심 찾읍시다. 중심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뭐예요? 1, 마이너스고요. 벤지름 찾으러 갑시다. 벤지름 얼마예요? 4니까 2의 제곱이었겠네. 그러면 이동을 한 후의 원도 역시 중심과 벤지름으로 찾아갈 건데요. 벤지름 어때? 벤지름 2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원은 대칭이동이든 평이동이든 떠나서 무조건 반지름 뭐해? 유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지. 저 원이 접해서 원이 아니게 되지도 않지. 그래서 무조건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 동일하고요. 중심만 이동합시다.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 바꿔? X의 부호를 바꿔줘요. 그러면 원만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바로 뭐 해버리면 돼? 아, 넓이 이등분 하려면 이 직선이 뭘 지난다? 중심 지난다 하면은 끝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3번이에요. 되니? 야, 근데 너네들 왜 이렇게 뒤로 가냐고. 요즘은 앉아. 나한테 냄새나? 뭘 부담스러워. 목 아파. 앞으로 와줘.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에요. 됐죠? 나한테 냄새 나니? 아니지? 아니야, 여기 앉아도 안 지켜. 내가 높이 달아놨잖아. 승엽쌤처럼 낮게 달았을 때는 머리 다 보이는데 높게 달아놔도 상관없어. 예. 이제 카메라 쓰신 지 2년 차, 3년 차인가? 이제 5년 차. 짬밥이 차이가 나죠. 자, 어쨌든 갑시다. 넓이 이등분은 그렇고요. 또 뭐 어떤 거 있어요? 원의 접선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아, 최대 최소도 있네. 한번 보자. C1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C1이라는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원을 C2라고 할 거래. 그때 C1의 점과 C2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6이다. 자, 여기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지.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내용 하나 또 들어가네. 원에서 뭐 나와?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건 뭐야? 한 원이 있고 다른 한 원이 있을 때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고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Q가 있어요. PQ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항상 어떻게 풀었어? 여보세요? 어떻게 풀었을까? 난 누구랑 얘기하니? 2달 전이라 헷갈려요. 자, 얘들아. 내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너네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르치는 방식에서도 사실 차이 나고 물론 너희들도 문제기는 해. 두 가지 문제가 겹치지. 이게 자꾸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을 막 유형 연습, 반복 연습 막 숙달시키면서 어떻게든 외우면서 진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푸는 사람도 문제다. 외우는 거는 사람들은 항상 한계가 있어. 휘발성이 있거든. 머릿속에서 금방 날아가. 안 쓰면 날아가.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기서 뭐 스쿨 모르는 사람 없잖아. 하지만 어제 승엽쌤한테 배운 단어, 지난주에 배웠던 단어, 솔직히 오늘 다 기억나니? 안 나지. 왜? 안 쓰니까. 그거거든. 수업도 마찬가지야. 안 쓰면은 기억이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는 마세요. 날아가지 않게 너희들은 붙잡아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복습을 하는 건데 현실상 그게 쉽지는 않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평소에 공부할 때 수학을 뭐 해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알았지? 자, 어쨌든 이거는 뭐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반드시 보조선 하나 긋자. 뭐?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원 사이에 뭐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점을 어디로 보내놓으면 돼? 이렇게 보내놓으면 얘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지. 또 어디가 바로 이렇게 있을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중심으로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걸 활용을 해주는 거지. 이게 바로 1학기 기말고사 원방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때? 이동을 섞어서, 즉 뭐가 만들어졌어?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을 그냥 냅다 주고 푸세요가 아니라 한 원은 니들이 구해. 뭐 할 거니까? C1의 원이 중심이 A, 2A이고 반지름 얼마예요? 2조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원, 이동을 제공할 테니 너희들이 원 시트를 구해봐. 이거잖아. 가자. 뭐가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원점 대칭이면 중심에 무슨 좌표를 바꿔주면 돼요? XY 좌표를 뭐 바꾼다? 9를 바꾸자. 그럼 중심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네. 그 다음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준호야? 반지름은? 안 바뀐다. 그대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 돼? 두 원에 대해서 중심 사이의 거리에 뭐 찾으래? 최소값 찾으래. 그럼 뭐야? A, 2A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까지의 거리를 찾아.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한쪽 반지름 빼고 다른 쪽 반지름 빼면 그때 남는 게 미니멈입니다 라고 풀어야지. 맞지요? 그래서 가자. 그 거리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값이다. 뭐예요? X좌표 빼주면 2A 제곱할게요. Y좌표 빼주면 4A 제곱할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루트 씌워줘요. 거기다가 뭐 빼자? 반지름 2개 4 빼자. 끝났다 그치? 그럼 뭐야? 그게 얼마래? 6이래. 그럼 얘가 얼마? 10이어야 되고 루트 속이 얼마? 100이어야겠네. 따라서 4a제곱 플러스 16a제곱이 얼마? 100. 20a제곱이 얼마? 100. a제곱이 얼마? 5. 양수의 는 얼마? 루트 5 하면은 끝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나오는 1학기 내용들이 조금씩 짬뽕 될 겁니다. 이동해서. 알았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 그 다음에 374번이래. 374번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1학기라고 할게 이제. 1학기 때 나왔던 내용 하나 나오네. 보이네. 뭐가 보여 얘들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뭐 있어? 아! 뭐 있어? 아! 직선이 원에 접할 때. 맞죠? 요거 딱 보면 뭐냐? 뭐라고? 접선의 방정식 아닌데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선의 방정식도 나와. 근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들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풀어? 원과 직선의 관계는 뭘 가지고 풀어 얘들아? 반지름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D와 R 비교하러 가야지. 맞지?
그래서 뭐 하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크면 안 만나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으면 접해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요. 이러고 이걸로 풀어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에 접한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지. 아, 그럼 결국 뭐다? D는 R로 풀자. 이게 1학기 내용이죠. D는 R. 맞지? 가자. 그럼 먼저 뭐 해야지? Y는 아니네. X는 X-2Y는 9라는 직선이 존재했어. 근데 이 녀석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Y는 X에 대해서 뭐 하겠대? 대칭 이동을 하겠대. 그렇게 만든 새로운 직선이, 그 직선이 이제 뭐 한다? 어느 원. X-3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K라는 원과 뭐 한대? 둘이 이제 접한대. 그때 쓰이는 게 1학기 내용 D는 R이라고요. 그럼 너희들은 오늘 배운 내용, 이동을 가지고 한번 뭘 찾은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만 찾은 다음에 D는 R 찾으면 되겠다. 그치? 자, 가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게요. Y는 X 대칭이면 XY 자리를 뭐 한다? 바꾼다. 그래서 얘는 뭐야? Y-2X는 9라고 만든 다음, 그 다음에 D 구하기 위해서 요놈의 뭐가 필요하네? 센터, 중심의 좌표 3,-5가 필요고요. 반지름 모르니까 그냥 냅둘게요. 얘는 일반형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우변으로 싹 다 이항시킬게요. 2x-y 플러스 9는 빵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 D 찾으러 가자. 어떻게? 까먹었나?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루트 씌워준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으로부터 그거를 뭐 하자? 거리를 구하고 싶은 직선에 대입하자. 얼마예요? 6. 대입하면 5. 그리고 9. 원래는 절대값까지. 공식 다들 기억하고 있니? 그게 뭐다? 벤주름. 됐니? 계산 마무리 지을까? 이거 계산 얼마야? 20이지, 20. 20 나누기 루트 5니까 얼마예요? 4루트 5네? 그게 바로 R. 그럼 답은 뭐야? K잖아, K. K가 뭐야? R제곱이지. 그래서 얼마예요? 16 곱하기 5니까 80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되었을까? 80.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나오네. 뭐 나와? 찬수야? 왜 집중 못하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한다에 대한 내용은 D와 R.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R이 더 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다? D가 더 커. 그거 잘 기억해 놓는데, 누가 클 때 누가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외우지 마세요. 그림 그려보면 돼. 알았지? 굳이 외우고 싶다면 D는 R, 접한다만 외워놓고, 그거 하나.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혹시 까먹은 사람 역시 집에서 복습해야 되겠지. 오케이? 키워드만 톡톡 던져줄게요. 이렇게 내용들은. 그러면 벌써 원에서 몇 가지 내용 나왔어? 3가지 나왔네.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뭐 접한다. 뭐 이런 것들. 알았죠? 그러면 이제 활용 끝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동.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쭈루루루룩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 원을 여러 번 이동해보세요인데 방금 내가 대칭이동 풀어봤고 쉬기 전에 평행이동도 좀 풀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생략할게요. 처음 배울 때는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따로 해본다. 둘 다 같이도 해보고 하는 건데 한번 배워왔던 우리 애들한테는 사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분리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패스할게요. 그러나면 이제 1389번 유형. 요 유형들 쭉 나오는데 요 유형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 12번과 유형 13번 나오는데 자, 유형 12번의 이름을 바꿉시다. 지금 너네들 교재도 점대칭이라고 되어 있냐? 이거 잘못된 거야. 왜 안 바꾸지? 자, 이거 점 대칭이 아니라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이름 바꿔주세요. 그리고 유형 12번과 13번은 사실은 한 세트예요. 계속 갈게요.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새로운 유형들이죠. 갑시다.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을 대칭 이동, 도형을 대칭 이동. 두 번째. 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점을 이동하는 거, 직선, 도형을 이동하는 거. 자, 갈게요. 일단 요 녀석은 두 녀석은 할 수 있어. 잘 봐. 나는 지금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M, N이라는 점이 존재한대.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노란색 점을 빨간색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봐. 그때 얘 한번 구해볼래? 이거거든요. 오케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근데 이거 되게 쉬워. 왜? 대칭 이동을 했으면 사실 중점이잖아.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중점. 중점에 대한 성질을 사용한다라는 사실만 사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물론 물어보는 점을 가지고 굳이 식을 세워서 설명을 해주지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A와 X의 중점은 M이에요.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B와 Y의 중점은 N이에요. 따라서 X는 뭐예요? EN-A고요. Y는 뭐예요? EN-B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한단 말이야. 외우지 마. 알았지? 여기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하자? 중점. 알았지? 다음. 유형 13번 내용은 뭐라고 돼 있어?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원래 점이 있었어. 아이씨, 뭐라고 하지? 몰라. a, b라고 하자. 나는 문자 나대로 갈래. 그 다음, 직선이 있었어.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그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세요. 뚜루루루루루 여기로 가자. 이거지. 그때 얘 한번 구해볼래? 이거다, 그치? 재현아, 맞니? 잠 안 깰래? 아이, 목 아파, 씨. 자, 그때 요 녀석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키워드만 기억해. 외우지 마. 부탁해요. 키워드만 외워놔. 뭐?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중점. 뭐? 이동 후의 점을 x, y로 잡았을 때 두 녀석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요거잖아. 뭐 한다? 아, 둘의 중점을 지나는구나. 정확하게는 중점을 얘가 지난다 이거지. 알았나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미지수 xy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주어져 있던 a, 이건 뭐 2, 3, 뭐 4, -1 주어졌겠지. 중점의 좌표를 구해. y 좌표도 중점의 좌표를 구해. 그래서 그 중점의 xy 좌표를 대입을 하면은 식 하나 나옵니다. xy에 대한. 알았니? 예, 그거고요. 재현아!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하나 더? 중점 말고 누구 하나 더? 수직.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연결한 직선은 기준이 되는 요놈과 뭐 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사실. 그 두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이동 후의 점을 구하는 거야. 그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았어? 뭐 이런 거 막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하지 마, 이거야. 하지 마. 알았어? 이게 아니라 뭐다? 이동 후의 점을 x, y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중점의 좌표 찾아서 직선에 대입하고 그걸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서 곱하면 마이너스 1 쓰면 끝나. 그래서 둘이 연립하러 가는 거야. 알았지? 재현아, 일어나. 자, 알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점이 아니라 도형이야, 도형. 자, 참고로 지금 너네들은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학교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워. 아름고 이런 학교들 특히 어렵기는 한데 서울도 어렵거든. 그치? 서울도 시험 어려운 학교들 많이 있어. 물론 쉬운 학교도 있고. 여기서 학원들에서 선생들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 학원을 서울에서 다녀보면은 어려운 거를 이만큼 설명해야지가 사실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 세종도 분명히 차이 날 거야. 근데 세종은 내가 알기로 대부분은 이만큼까지 가르칠 수 있고 이만큼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요만큼만 가르치고 끝내. 오케이? 그런 차이가 나. 서울도 마찬가지야. 대치동 이런 데서는 그냥 이만큼 다 가르쳐.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왜? 애들이 소화를 하니까. 근데 대치동, 목동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이만큼 설명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요만큼만 설명하고 끝나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점에 대해서 어떤 A, M, N이라는 어떤 점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할 때 하이엔드는 이거야. 풀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처럼 중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뭐가 추가된다? 자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라고 설명을 하셔. 여기도 마찬가지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도형을 이동을 할 때는 방금 얘기했던 키워드 뭐뭐 있어? 중점을 지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그 두 가지와 함께 자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거야 라고 가르쳐요. 이게 사실 이 유형의 하이엔드야. 이걸 이용해서 풀게끔 해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내서 내는 게 이제 대치동이고 목동이고 그런 평촌이고 하는 유명한 학원가들이고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럼 왜 여기까지 설명 안 하냐면 사실은 이 도형이 되게 심플하거든. 그래서 그 범위를 딱 제한을 두지. 학교에서 주로 그렇게 내니까 뭐 직선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자취는 내가 오늘 설명 안 했다. 다음 시간, 다음 주 문제냐? 수요일이지. 수요일 날은 오늘 숙제 푸는 거와 무관하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자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직선에서 나왔던 자취, 원에서 나왔던 자취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알았어? 그 내가 아까 말했던 학원가에서 최상위권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번은 해줄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건데, 오케이? 지금은 요 자취에 대한 내용 설명 안 한 상황에서 나도 얘는 일단 빼둘게.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요거까지 가르치고 싶기는 해. 알았죠? 일단 그건 잠깐 패스하고 여기로 오자. 얘는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만약에 직선이라는 도형을 어떤 점에 대해서 이동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잘 봐. 직선이 있어. 어떤 점이 있었어. 뭐 해보래? 대치이동을 해보래. 대치이동 해보래. 대치이동 해보래. 대치이동을 해보래.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노란 색깔 점 위를 움직이는 점을 빨간 색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들의 자취.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직선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이 어때? 평행하네요. 여기 아무거나 점 하나만 찾아.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 주어져 있으면 뭐 1,0도 좋고 3,2도 좋아. 아무거나 잡아. 그놈을 이동해줘. 그럼 끝났네. 기울기 평행하니까 찾았고 지나는 점 하나 찾았고 답 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됐음? 이해됐음? 예를 들어서 보자. 어떻게 하면 돼?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1 원점. 아, 원점은 너무 쉽구나. 뭐 할까? 2,1에 대해 대칭 이동 한 직선을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머,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네? 그럼 이동한 후의 직선도 뭐다? 평행할 거야. 그럼 상상만 찾으러 가야지. 그때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고? 이 위에 아무거나 심플한 점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 뭐 지날까? 1,1도 좋아. 3,5도 좋아. 미쳐가지고 나는 10,19 해야지. 좋아. 다 좋아.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뭐야? 0, 2, 4일 거고 마이너스 1, 1, 3이겠지. 지난다 해주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5네요 하고 끝을 내면 돼요. 뭔지 알겠어? 잘 봐. 원래 위에 0,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뭐 어떤 직선 위에. 그때 2,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보자고. 어허? 왜 1로 보이냐? 마이너스 1. 그럼 이동한 후의 점은 뭐가 되겠냐고. 아까 내가 뭐 중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이동한 만큼 그대로 이동하면 되잖아. x가 이만큼 커졌네? 4겠지. y가 이만큼 커졌네? 3이겠지. 하고 끝을 내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울기는 평행하네 하면 끝나.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두 번째.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평행. 대표적인 점 하나만 이동. 얘도 마찬가지야.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보세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원래는 이게 직선이 아니라 도형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도형이 있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동을 해보겠대.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점을 이동해봐. 여기에 있는 점을 이동해봐. 여기에 있는 점을 이동해봐. 그래서 원래 풀이는 노란색 직선,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 노란색 직선, 노란색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서 생기는 점들의 자치. 원래는 이게 풀이가 맞아.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거든. 실제로 얘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얘는. 얘가 가끔 나와서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되게 쉬워. 만약에 이동하고자 하는 도형이 직선이라면 결국 직선에 대해서 평이동해도 어때? 너무 예시를 이렇게 잡았나?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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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점들의 자취로 푸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풀자? 결국 이동하고자 하는 직선과 기준이 되는 직선 그 둘의 교점을 이동 후에 직선도 지나거든. 맞지? 그 다음 하나 더. 이동하기 전에 있는 또 다른 점 하나를 하나만 기준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봐. 그럼 점 찾을 수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서 찾으면 끝이 나. 요렇게 이제 보통 풀어. 뭐 교점 하나 찾고 하나만 대칭 이동시켜주고 그래서 둘을 가지고 뭐 하자? 직선 만들어주자. 뭐 이렇게 풀어요. 알았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유형 14까지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생활 활용까지 하고 나면 끝나. 요게 다야. 이게 도형 이동 끝. 자, 그러면 별표 딱 2개만 쳐놓고 마칩시다. 몇 번? 유형 13번, 14번 별표 쳐놓고 요 녀석 신경 써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요것만 잘하면 사실 이동은 되게 쉬워. 왜? 그 앞에 거는 사실 내가 건너뛰기도 했지만 실제로 너네가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알았죠?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형 이동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